부산의 8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7% 떨어져 100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부산 아파트값 하락률은 7.63%였고 부군별로는 해운대구가 9.11% 떨어졌습니다. 부산의 두 번째 수소충전소가 23일 사상구 합감대로 일원에 준공됐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승용차 충전소 15곳 등 모두 19곳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로부터 광역시단위 2회 연속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습니다. 질병을 제외한 손상 사망률이 줄어 경제적 손실액이 감소했고 사고 대비 활동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고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일하던 식당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사건, 사고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 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으로 부산대 캠퍼스가 시끄럽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에 학교 측이 사실 확인에 나섰는데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자보까지 나붙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불거진 핵심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성적 미달로 두 번을 유급하고도 3년간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은 것은 특혜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성적 2.5 미만은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조 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 개정돼 석연치 않다는 의혹입니다. 또 조 씨만 유일하게 의과대학 추천 방식이 아닌 장학회 지정 방식으로 장학금을 받은 것도 특혜가 의심된다는 주장입니다. 부산대 일부 교수와 총학생회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부산대학교는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조 씨에 대한 장학금 지급 시기와 자격 요건, 규정 변경 시기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냥 허탈하죠.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게 딱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학점이 1점대인데 그리고 집이 부유한데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일종의 그 학생에게 혜택을 준 것이니까.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한 학교 측의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 441명이 서명한 대자보가 학교 내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의전원 교수와 대학 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재학생 등 모두 441명이 연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정유라 사건과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개인의 편익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인원수가 더 모이면 저희는 이제 촛불 집회나 아니면 현수막 플랜카드까지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며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기 전까지 아직 그냥 저는 모른다 생각하고 나와서 해도 늦지 않다. 부산대 총학생회가 대학 측에 진상규명을 공식 촉구한 가운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100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부산의 8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7% 떨어져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10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부산 아파트값은 모두 7.63% 떨어졌습니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가 이 기간 9.11%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고 사상구, 동래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의 두 번째 수소충전소가 23일 사상구 합감대로 일원에 준공됐습니다. 이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부산시와 현대차의 업무 협약에 따라 부산시가 행정 절차를, 현대차는 시설비를 지원하고 대도에너지가 부지 제공과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졌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들어선 첫 번째 충전소를 포함해 2022년까지 승용차 충전소 15곳 등 모두 19곳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며 민선 7기 내 수소차 4,500대와 수소버스 1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습니다. 해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했던 식당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잇따른 교통사고에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종업원이었던 사람이고 해고당했어요. 그 전부터 좀 감정이 좀 쌓였었나 봐요.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막 감정이 올라와서 그랬다 하는데. 부산의 빈집 수는 얼마나 될까요? 부산시가 조사를 해봤더니 5,000호가 넘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원도심에 빈집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남구와 부산 진구 등에서도 빈집이 많았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빽빽이 들어선 주택 사이로 빈집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빈집은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해가 진 저녁에는 지역 주민조차 지나다니기 꺼릴 정도입니다. 사구 괴정동. 한 주택에 담벼락이 금이 가고 집 안에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악취까지 풍깁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주민들은 해결을 못 하잖아요. 구청이 조금 나서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죠.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집입니다. 이 부산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빈집을 조사해 보니 부산 전역에 5,000가구가 빈집으로 밝혀졌습니다. 빈집 조사 결과 부산 남구가 690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 진구가 689가구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하구는 532가구, 수영구 130가구, 강서구 90가구, 사상구 57가구, 북구 56가구 순이었습니다. 당초 낙후된 주거 환경에 원도심에 빈집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남구와 부산 진구 등 인구가 많은 곳에도 빈집이 많았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 계획을 세워 재생 사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어있는 집인데 구조상 안전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우리가 세울 예정이고요. 원도심 쇠퇴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빈집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가 광역시 단위로는 2회 연속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지정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 기반 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현지 실사에서 질병을 제외한 손실 사망률이 10년 전보다 감소해 경제적 손실액이 줄었고 시민들이 사고에 대비해 자발적인 예찰 활동을 벌이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도시는 40개 국가 405곳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하기 위해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이 추진하고 있는 1일 1인 일본 규탄 챌린지에 김철훈 영도구청장이 동참했습니다. 김철훈 구청장은 한국 유림 대표들이 파리 세계평화회의에서 독립을 탄원하는 내용을 담은 병풍과 일본이 민족정기 말살을 위해 봉래산에 박아뒀던 쇠말뚝을 배경으로 일본의 경제 침략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김태석 사 구청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을 지목했습니다.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주최로 제15회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해운대구 의회에서는 김성군 의원과 장성철 의원이 의정봉사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성군 의원은 석대천 갈수 현상 해소에 기여한 점을, 장성철 의원은 초록공원 시설 개선 등 지역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원은 소상공인 정관 신도시 상업지 활성화와 아파트 하자 발생을 막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조례 제정 등의 활동을 인정받았습니다. 영도구의회에서는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 활동과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에 힘쓴 신기삼 의원이, 부산진구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의회 운영 참여를 이끈 이승민 의원과 초선의원 연구회를 구성해 의정활동 역량 향상을 꾀한 백범기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김성경 의원이, 중구의회에서는 권태식 의원이 수상했습니다. 시청과 구청하면 딱딱한 이미지 떠오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최소 20년 이상 된 청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관공서의 이미지를 화사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 연제구청을 최연광 기자가 찾았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연제구 이성문 구청장은 주민과의 밀접한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소통의 일환으로 구청사 사무실 출입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는데 1년 만에 현실화됐습니다. 구청장실과 각 부서 철제 출입문 31개가 유리문으로 바뀌어 구청 분위기를 개방된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청사 전체가 좀 밝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마음을 좀 더 여유롭게 유연하게 가질 수 있는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사무 공간이 개방되면서 이곳을 찾는 민원인들은 구청에 대한 딱딱한 이미지를 말끔히 벗었습니다. 좋지요. 유리문으로 되니까 좋더만. 그냥 요 안에 들여다보고 뭐 누구누구 있다는 걸 알고. 개방형 사무실로 변모하기 전 가장 부담을 느낀 이들은 공무원들입니다. 하지만 보다 화사해진 사무 공간과 민원인들과의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일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될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설치하고 나니까 더 이제 밝고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출근할 때 막혀있던 출입문을 여는 것보다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문을 통해서 출근을 하니 그야말로 굿모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성문 구청장은 기존 청사 곳곳에 걸려있던 10년도 더 된 미술품들을 새로운 작품으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총 사업비 1,500만 원을 들여 미술작품 대여와 함께 조명도 함께 설치해 갤러리의 느낌을 더한 것입니다. 부산시 최초로 시행된 각종 사업들이 구청에 대한 경직된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최연광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24일에서 25일 제2회 전국 직장인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합니다. 부산 진구의 한 PC방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스타크래프트와 카트라이더 등 PC게임 2종목과 무한의 계단 모바일 게임 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대회는 종목별 풀리그와 토너먼트 승부를 거쳐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금정구 장전동의 재개발 구역 내 한 빌라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는 철거 현장을 순찰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막걸리병 3개와 신문 일부, 착화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막걸리 유통기한과 신문 발행일자 등을 분석해 숨진 지 2개월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숨진 A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렛 의류 매장에서 물품을 훔친 50대 A씨 등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4일 낮 12시쯤 북구의 한 아울렛에 들어가 A씨가 점원의 시선을 분산시킨 사이 B씨가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170만 원 상당의 옷과 신발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의 신원을 파악한 뒤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하고 피해품을 전량 회수했습니다. 이전 자신이 일했던 정비 공장에 침입해 공구 등을 훔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남구의 한 정비 공장에 몰래 들어가 1,000여만 원 상당의 공구 43종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컨테이너에 숨겨놓은 공구를 찾아 압수했습니다. (8월 24일) 기상정보입니다. 24일 토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부산은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에서 오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물결은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내내 구름 많다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